건설산업연구원의 최석인입니다. 우리 1주제 발표에서 우리 손태용 실장께서 우리 건설산업이 어떻게 오고 왜 여기까지 도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2, 3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AI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AI 뭐 늘상 쓰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AI는 건설 산업을 뭐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의 절차, 단계, 사업, 기업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고 그 속도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보다는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두 개의 AI 발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원이 고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AI 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 연구원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노력을 기울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목차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만 사실은 읽어보시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고 이 발표는 좀 큰 덩어리로 마크로한 관점에서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왔느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느냐, 그렇다면 AI는 어떤 방향으로 미래의 건설 산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요. 3발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여러 부분들을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산업대전환, 재탄생 1주제 발표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요. 뜯어보면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산업의 대전환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기술에서 출발한다. 기술이 변해야 나머지 것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제 발표에서 얘기한 기술, 사람, 거버넌스라고는 3대 축이 건설 재탄생의 주요 동력이지만 무언가는 도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 기술이고 기술의 최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인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죠. AI가 바로 도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 대변혁부터 가서 사람 거버넌스 변화까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때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건설 부분의 1, 2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의 발명, 전기, 강철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설 산업은 산업으로 조직도 되고 공학도 만들어지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을 저희는 생산성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규제나 제도 기준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없었을 시점입니다. 이 3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와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굉장히 낮은 디지털 전환율. 저희가 3차 산업혁명부터는 뭔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것을 굉장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도 굉장히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때가 있겠지만 전 1, 2차 산업혁명 때와 비교한다면 3,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의 힘을 건설 산업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 때와 같이 이런 어떤 건설 산업이 또 다른 한판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기술 도입하고 어떤 일부 적용하고 개별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산업 차원에서의 뭔가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도태되는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 산업이 여전히 앞서도 건설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우리 건설 산업이라는 게 일회성, 현장성, 분절형, 협업, 그 다음에 주문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디지털 전환 시대, 이런 어떤 3,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요구는 전부 다 연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설 산업은 표준화나 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어떤 한계가 있고요. 또 여러 참여 주체가 관여하다 보니까 기술 통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저희가 3,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제대로 이렇게 내재화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됐는데, 이제 AI라는 것이 급속하게 발전해서 AI가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저희의 희망으로 왔다. 이런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AI는 사실 교수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1950년대부터 이미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10월, 11월에 챗 GPT가 나오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그때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AI 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쓴 GPT가 제너러티브 AI죠. 근데 지금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제 실행력도 담보한 AI가 있고, 이제 로봇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AI를 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쓰면서도 느끼는 게 주 단위로 AI가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AI의 성능이.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상당히 좀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은 이런 측면에서 기술은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의 제도라든지 여러 변화 속도는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AI 시대에 건설 산업이 준비해야 될 제도, 기업의 변화가 과연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올해 CES에서부터 작년까지 쭉 발표된 로봇입니다.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부터 테슬라의 로봇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틀라스가 키가 188입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관절도 많고 이 드는 능력이 좀 월등합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2억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싼 거는 한 2만 달러, 3만 달러인데 힘도 딸리고 체형도 작습니다. 점점 이게 나왔을 때 이제 건설에 맞는 로봇, 건설의 작업에 맞는 것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속도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AI와 관련해서 건설산업 바깥에는 어떤 것이냐, 건설산업 내부의 모습은 3주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 공장에서 디지털 트윈, 건설산업에서도 디지털 트윈 엄청 얘기하고 있고 가상건설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MW 공장의 헝가리 공장에서 착공 2년 전에 가상 완공을 해서 로봇을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생산성이 좋은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생산 비용 절감을 획득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설에서도 이제는 건설이 설계 시공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작업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루프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그것이 생산에 반영됩니다. 건설 과정 역시 그것을 추구하지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이런 데이터의 어떤 힘에 입어 또 자동차 산업의 힘에 입어 이제는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도 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한테 공격을 엄청 받았죠. 건설도 예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AI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속도, 양, 정확도, 피로도 느끼지 않고 압도적인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거짓말도 잘하죠. 어떤 데이터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도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로 쓰기 때문에 비용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고급형 개별로 쓰는 AI도 20만 원짜리, 막 수십만 원짜리가 있고 기업 단위에서 이걸 쓰려면 그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 뭐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건설 부분의 투자에 돈이 많이 드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작업의 속도는 빨라지고 사람 숫자는 줄어들 텐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진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이제 미래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AI 로보틱스의 현실화는 저희한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 건설이라고 할 때 스마트 건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프트웨어하고 모듈러나 OFC에서 얘기했는데 OFC는 주로 공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은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공장 제작에 한계가 있는데 AI 로봇이 합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뭔가는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로보틱스가 스마트 건설과 뭐가 다르냐? 같은 연장선에 있지만 기존 스마트 건설의 불안전성을 이것이 이 AI와 로보틱스의 어떤 발전이나 도입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는데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1주제에서 나온 같이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설 산업의 이 모든 밸류체인들, 업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이 내용들을 기존에는 법으로 합했다가 줄였다가 쪼갰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해왔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죠. 데이터로 연결했는데 데이터만 연결해서는 되진 않습니다. AI가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복잡한 산업을 이제는 뭔가는 유기적인 어떤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의 키워드는 결국 분절에서 통합으로, 경험에서 데이터로. 건설 부분이 대부분 경험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에서 로보틱스로. 그리고 건설 산업만큼 공급자 그룹의 입김이 센 데가 없습니다. 다 공급자의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반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회성에서 이것이 계속 루핑이 돼서 지능형으로 가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먼저 저희가 건설 수요와 달라지는 건설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AI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디지털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압도적으로 효율이 개선되고 현재 맥킨지에서는 약 한 20-30% 정도의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본격화될 거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품질 안전 하자 또 공기공사비와 관련 고민이 지금은 전부 다 제도 기반으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의 생산성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런 생산성이 결국 뜻하는 것은 단위당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민간 역시 개발 리스크가 굉장히 하락되겠죠. 이런 단점을 또 가지고 그 사업에 관련되는 더 넘어서 금융 구조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금융의 건설 부분과 굉장히 좀 건설 부분의 위기로 몰기도 하고 또 건설 부분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실제로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AI를 통한 생산성 확대는 결국 궁극적으로 금융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이 변할 겁니다. 지금은 장비, 그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건설 기업이 이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뭐 장비, 로봇, 데이터 이것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어떤 우리가 로봇을 갖고 있느냐, 어떤 AI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건설 산업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시면 현재 이 비용이 우리가 더 이상 혁신하지 않고 우리 현재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자 비용이 들죠. 안전 비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파란선 그래프 같이
AI와 로보틱 관련된 여러 기술 설비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자, 안전,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빨간 선이 초록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여러 투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바로 선순환 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AI와 관련된 기술 투자 여러 비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으로 보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 서플라이 체인 간에 연결하는 것, AI를 어떻게 쓸 거냐, 라이센스냐, 직접 개발할 거냐, 뭐 이런 여러 비용들, 로봇을 구매 혹은 임대할 거냐, 교육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로봇은 방산같이 로봇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유무인 복합같이 사람 대 로봇 뭐 몇 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초기에는 관리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재반 비용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랬을 때 뭐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네트워크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면 기능 인력과 기능 로봇을 그냥 단순히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기능 인력은 현재 매년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근데 건설 현장의 피지컬 AI는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되지만 이건 결국 규모의 경제를 따를 것이고 이것을 임대하느냐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성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경제성은 1대1로 보면 현재 기능 인력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작업 시간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로봇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는 24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도 근데 지금 사람의 비용은 올라가는데 인력의 고령화라든지 워크맨십이 떨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기당 미니멈 3대 이상, 3인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 품질,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피지컬 로봇이 현장에 들어온 순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최소화되거나 무결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생길까? 예를 들면 내적으로는 사업 활성이 제고가 돼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한데 그런 투자의 방향이 예를 들면 제품형 건설 시장,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장, 그 다음에 고난이도 사업에서 좀 더 이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OFC 건설은 여전히 이 부분에 수요는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따라서 공급도 빨리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OFC 건설이 또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인프라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든지 에너지를 생성하든지 부가가치를 발현하는 인프라의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해저 터널이라든지 초고층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니까 쉽게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이도의 사업도 이제는 생각보다는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이고 거기에 데이터 기반의 기업이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할 때 소비자가 누구냐? 사용자인 거죠. 그 다음에 건축주, 뭐 짧게는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 혜택을 건설 산업이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거냐라고 분명하게 말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증식 이외에 어떤 혜택이 전면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용자의 편익을 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뭐 간단한 예로 입주 및 사용 시기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설계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과정상의 놀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마련될 것이고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AI 역시 저도 지금 써보면 돈이 계속 듭니다. 돈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양극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 도입과 관련된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판단 착오를 AI가 하는 판단 착오를 누가 책임질 거냐?
프로그램 개발자냐, 설계자냐, 시공자냐, 이 굉장히 모호한.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서 AI를 돌렸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설명력을 가지는 전문가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발주기관 중에 대형 발주기관이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제 AI 시대에서는 지금 이미 빔 같은 경우도 공공과 대형 발주기관이 이런 거에 의무 적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AI와 관련된 이런 기술 역시 대형 발주기관들은 도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것들 더 산업의 의무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직 자체도 행정, 관리 모든 것이 조금 투명하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뒤에도 또 소개될 텐데 카타르의 지능형 건축 허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장벽을 제거해서 그렇긴 한데 승인 시간이 30일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 저희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민간 역시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체계로 계속 지나고 이미 그 방향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위험과 책임이다. 결국 이제 발주자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설계냐, 시공이냐, 자재 뭐 공급이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 건설 부분에 또 복잡한 제도나 정책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건설 산업에서 저희가 혁신하면 설계, 시공을 주로 혁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책에 보면 기획, 설계, 구매, 시공의 세부적인 변화 내용을 저희가 다 상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대표적으로 보면 설계는 당연히 도명 생성에 들어가는 작업은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AI가 하는 일이 높아질 거고 현장은 거꾸로 작업하는 쪽은 로봇이 되고 판단하는 쪽 둘 다 설계와 시공에 둘 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듯이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이 하는 역할이죠. 결국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 기업의 설계에서 여기 이제 공급업체까지 이제 변화하는 특징을 조금만 적어놨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 비즈니스들은 특별한 특정 비즈니스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설계 같은 경우는 허가, 페이퍼 기반 사업은 퇴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설계가 시공을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건설업체는 초대형과 소형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통합자로 성장하지 못하면 퇴조된다. 그 다음에 전문 건설기업은 이제 노부 기반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문 업체한테 좀 부족한 것은 종합적인 기획 및 관리 조정. 그 위에 종합업체가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AI가 상당히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종합과 전문 건설기업이 가지는 특장점, 종합은 관리를, 전문은 시공을. 이 부분이 양쪽 다 이제 모두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결국 이 경계가 굉장히 희석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업체 마찬가지입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수요 예측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손망실, 자재의 손망실 같은 것도 줄겠지만 결국 OSC라든지 이 개념으로 보면 이 서플라이어들이 오히려 건설업체보다 더 센 위치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설계, 종합, 전문 공급이 각자의 자기 영역을 지키겠지만 이 서로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는 굉장히 희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AECS 융합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서플라이어들이 모두 융합된 산업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참고로 우리가 건설 현장이 항상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오후 저녁에 끝나는데 이제 24시간 가동하다. 특히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24시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지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아직 그런 여러 제도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24시간 체계로 간다면 건설 산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될 시점까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뭐, 이 AI의 이런 어떤
적극적인 도입, 적극적인 활용, 산업의 적극적인 이런 어떤 도입은 화이트 칼라, 기술자, 블루 칼라, 기능 인력 모두 다에게 우리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과거의 트렌드 분석할 때는 이런 것이 한 20, 30년 뒤로 본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AI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년 안으로, 길어야 10년 안으로 도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딜레마가 생깁니다. 건설 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이제 이거에 우리의 DNA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냐, 생산성 향상이 더 중요하냐.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법규나 모든 안전 기준들은 인간 기준입니다. 3주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거 다 이제 전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로봇이나 AI와 활용했을 상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동차 쪽에서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활동이 굉장히 센데요. 건설 부분도 저희 기능 인력이 130만 명입니다. 노동 인력이 10%만 줄어도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원장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해 주셨죠. 건설의 본질이 지금까지는 제도 기반 산업이었고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걸 충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낡은 제도는 우리의 이런 변화를 늦추는 제동장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자로서 좀 재설계형 규제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 산업 생태계는 강자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노력하는 대중소 업계가 함께 나가는 생태계의 조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AI나 로보틱스의 도입 비용은 현재 임낙찰 제도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또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이걸 비용을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쫙 이렇게 연착륙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숙제가 되겠고요. 시국만 보더라도 발주, 생산, 하도급, 안전, 품질 굉장히 많은 제도에 고쳐야 될 것이 많고, 아까 전체 산업, 우리 산업의 전체 각각의 법이라든지 기준들로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AI 시대에 맞게끔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래의 모습을 국민사회 제도 측면, 건설 경제 측면, 기술 측면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께도 이 AI 기반의 건설 산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 단순 작업의 종말이 오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설계 시공이 근본적으로 발주부터 시공까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혁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저는 AI가 건설 산업의, 지금 현재 건설 산업의 화두는 품질, 안전, 공기, 공사비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산업의 최대 현안이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또 산업의 환경, 제도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또 빨리 발전할 수 있느냐, 잘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3주제 발표에서 또 우리 전영준 실장께서 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